안녕하십니까. 정권도 이제 아무튼 바뀌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일본과 격의 없이 친하게 지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4대조, 그러니까 제 고조 할아버지가 삼형제입니다. 맨 위가 제 양고조부, 둘째가 저의 친고조부입니다. 셋째는 나이 차이가 엄청나지만 일본으로부터 한일합방 당시 남작 자귀를 받은 위의 두 형제보다는 나이가 한참 아래인 분입니다. 제 고조부 삼형제 중 첫째가 손자가 없어서 제사를 받을 때가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제 할아버지가 그 집 양손으로 들어갔고, 제 아버님에 이어 제 큰형이 제 13대조의 종손으로서 또 제 조카가 이어받아 집안의 제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알아듣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제 고조부 삼형제 중 셋째, 일본으로부터 자귀를 받았다는 분 이야기입니다. 위로 두 형제가 동복, 즉 첫째 부인으로부터 난 자손이지만 이 셋째는 후실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몇 번 집안 제사에 참여할 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때 관심도 없었고 세세한 내용도 잘 몰랐습니다. 어린애가 제사 음식이나 쳐다보지 족보가 뭔지 알기나 합니까? 회사를 퇴직하고 위토를 정리하는 형을 따라 친인척도 만나고 할 때 그분들에게서 간헐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비로소 종합할 수 있었습니다. 제 고조할아버지 삼형제 중 셋째 종고조죠. 고조할아버지의 동생이니까 이름이 정낙용입니다. 그 아들 정주영 또한 후에 아버지에 이어 자귀를 승계했기 때문에 남작 자귀를 갖고 있습니다. 한일합방 때 자귀를 받은 77인에 포함되니까 친일로 불리어도 그리 억울할 것은 없는 분들입니다. 아버지는 직접 자귀를 받은 당사자, 아들은 자귀를 승계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면 소극적 친일이 되겠습니다. 처음 자귀를 받을 당시에는 자귀와 함께 상당한 돈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2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가마가 만 원 이랬다니까. 이분들이 자귀를 받던 한일합방이 1910년이니까 그때 1905년생 제 아버지가 5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제 아버님이 집안에서 장학생으로 뽑혀 일본으로 중학 유학을 갈 때가 아마도 15살쯤이고 모든 학비를 제 종고조, 그러니까 제 아버님으로서는 종조 정주영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중학교를 마치려면 상당한 재력이 없이는 어려웠습니다. 정낙용, 정주영 부자에 이은 손녀딸 정정화는 제게 친척 할머니뻘이고 저는 이분을 여러 번 뵈었습니다. 제 아버님에게는 손의 아주머니뻘이지만 나이가 불과 3살인가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제 아버지는 그 정정화 이분을 누님 아주머니로 부르면서 놀렸습니다. 얼굴이 아주 예뻤습니다. 저희에게는 상해 할머니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상해 할머니로 부르게 된 사연은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상해 임시정부로 돈 심부름을 했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젊고 예쁜 처자가 그것도 자귀를 가진 사람의 딸인데 설마 군자금을 치마 밑에 숨겨 독립운동 단체에 전달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겠죠. 몸수색인들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정화 상해 할머니는 뻔질나게 상해 인정에 돈을 날랐고 지금부터 몇 년 전에는 독립운동 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자귀를 받은 할아버지, 그를 이어 자귀를 승계한 아버지, 그러나 그 딸은 독립운동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상해 할머니의 시아버지가 김가진 씨입니다. 1846년에 태어나서 1922년 76살에 돌아갔네요. 김가진은 70이 넘어서 상해로 망명했고 그 이름에 상해에서 별세했습니다. 1921년에 망명해서 22년에 상해에서 죽었습니다. 임시정부와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 정소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종의 최측근으로서 임시정부에 망명한 유일한 개화파 지식인이 김가진 씨입니다. 1906년에 충남 관찰사를 했고 합방 때 남작 자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찰사 시절 의병을 진압하고
또 자위도 받았다고 해서 독립운동가 서훈은 못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로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가진의 아들, 즉 상해 할머니의 남편도 함께 서훈을 받았는데 정작 시아버지는 못 받았죠. 김가진 씨의 손자는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분입니다. 제 상해 할머니 정정화는 군자금을 인천 김성수 선생으로부터 받았고, 제 증조 정주영 친정아버지죠, 또 상당한 뒷돈을 댔습니다. 일본이 받은 조선인을 선정할 당시 영향력, 명문과 지방세력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자위를 거부하면 소극적 반일로 취급되어 집안의 전 재산이 몰수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제 아버지가 집안의 자위를 받은 어른들 지원으로 그 돈으로 일본 유학을 했으니 좌파들이 말하는 친일파입니까? 제 친척 할머니 정정화를 이야기하다 친일도 건드렸습니다. 이제는 제발 친일이라는 말 자체를 그만 썼으면 합니다. 역사 공부할 때나 쓰고 신정 친일파 소리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과는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죠. 1900년대 전반 20세기 낡은 버전을 버릴 때가 왔습니다. 독재국가 공산주의자, 우리를 보고 침 흘리는 검은곰 중국만 목 빠지게 쳐다보고 살 겁니까? 답답합니다. 상대방을 비하하려고 툭하면 꺼내드는 좌파 정부의 친일파 소리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조하고 공감할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친일 프레임을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묶인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저는 아마도 이웃나라 중국이 아닌 일본을 제일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